내 통장에 100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어. 내가 돈 한 푼 안 받고 이 일을 하고 싶어. 그래서 이 미시적인 동기는 궁극적인 행복적인 자아 실현의 행복과 맞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다크호스들이 무수히 많아요. 어떤 분야든 1등을 하면은 세상의 인지적 독점이라고 해서 기하급수인 부가 쏟아져요. 안녕하세요. 스마트 이직계의 건프로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도 여전히 달리고 있는 오늘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쌈박하게 부자 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직장인도 월 1,000만원 벌 수 있다. 건프로와 함께하는 월 1,000만원 벌기 프로젝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영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업 멘토 건프로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 나눌 주제는 이 세상의 크게 평균이라는 삶과 개개인의 인성이라는 삶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평균적인 그런 루트, 그런 진로를 따라가서 성공을 하려고 하는데 미래의 인재들은 무엇입니까? 그 인재의 실력, 그건 평균마다 그 개개인성의 인성, 그건 한 개인마다 특별한 개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평균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입시제도, 어떤 평균, 그런 신체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어떤 한 존재를 그런 잣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개개인의 인성을 갖고 판단하라, 이런 것이에요. 사람마다 개별적인 특성들이 다 있어요. 그 사람마다 갖고 있는 그 개개인의 인성을 실현시키는 비장의 무기가 있다는 거에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 이건 토드 로즈가 미시적인 동기라고 부릅니다. 미시적인 동기,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미시적인 동기는 내가 극심히 좋아하는 거예요. 남들은 공감하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나는 굉장히 감각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굉장히 하찮고 사소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미시적인 동기 관점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즐겨하는 분야를 남들이 시키지 않아도 즐겨하는 분야가 다 있을 거예요. 무급의 논리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내 통장에 100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일을 할 거야. 나는 돈이 한 푼도 안 받는다고 나는 그런 일을 할 거야. 이게 미시적인 동기 요소예요. 그 맥락을 미시적인 동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 정리를 엄청 광적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뭐가 묻으면은 무조건 닦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두 번째는 청소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균과 같은 엄청 작은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나와요. 약간 이제 덕후 기질, 덕질 같은 거죠. 저희 21세기는 덕후의 기질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는데 이게 엄청난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미시적인 동기를 구현할 수 있는 다크호스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수잔 로저스라는 여성분이에요. 굉장히 불우한 가족 환경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에게 벗어나고 싶었어요. 도피식 결혼을 해요. 21살에 근데 이 남편이 의처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잔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수잔은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어서 이혼을 선택하게 돼요. 근데 막상 이혼을 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데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파트타임 일을 시작을 해요. 그 파트타임 일이 뭐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한 그 성찰, 자신의 고민을 끊임없이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의 미시적인 동기를 탐색하기 시작해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고 세상을 유익하고 돈이 되는 이키가이 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정말 생각을 해요. 좋아하면 잘하고 잘하면 좋아하게 된다. 그리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그러면서 수입이 벌린다. 수잔은 음악이었어요. 수잔은 음악에 대해서 한 번도 공부를 해보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 이런 말도 한마디도 듣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건데 음악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핀잔을 주는데도 자기가 아무리 살펴봐도 좋아하는 거는 음악이었어요. 어느 정도냐? 젊은 시절에 라이브 콘서트를 빠짐없이 챙겨봤다는 거예요. 또 생각해보니까 뭐가 있냐? 라이브 공연에 가면은 록스타 악기 연주 그리고 무대를 서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끌리는 게 아니라 뭐에 끌리냐면요. 이 수잔은 자기의 음악적인 그 무대를 꾸미는 그 배우들이 있는 사람들의 역할을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지원하는 일에 즐거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몰입해야 즐거움이 생기거든요. 몰입할 수 있는 분야. 또 생각을 해보니까 뭐예요? 엔지니어링을 좋아했어요. 수잔의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장치와 전기 제품을 다루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니까 음향 기사라는 직업이 너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실에 장비 담당자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 그걸 원하고 성취를 하기 시작했고 뮤지션들에게 도움이 되고 장비도 다룰 수 있으니까 정말 신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더 있죠. 내가 미시적인 동기를 잘 살펴봐서 음향 장비 담당자가 되고 싶은데 이게 손바닥 뒤집기 바로 그 순간에 되는 게 아니죠. 저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과 부딪히고 노력이라는 걸 통해서 성취를 해야 돼요. 어떤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냐? 첫 번째는 음향 정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전문 학교를 다니며 우선 학위를 따야 했어요.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인생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현직 음향기사 밑에서 실습도 해야 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이 지역의 음향예술대학교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수잔이 이혼을 하고 자신의 꿈을 쫓아서 등록금이 3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음향장비 전문가들을 쫙 살펴보니까 여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직업은 남성 세계의 직업의 전유물이었다는 거죠. 근데 수자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전문 학교를 다녀야 됐고 그 1년 동안 전문 학교를 다니고 나서 현장 음향기사 밑에서 실습도 해야 했습니다. 남성의 전유물 이런 게 다 뭐예요? 표준 경로, 표준의 경로죠. 그 현실에서는 평균의 경로 이겁니다. 근데 평균의 경로에서 도피하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의 표준 경로에서 수자는 어떻게 선택을 하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개개인의 인생을 이제 실현시키려고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느냐? 제가 우스갯얘기로 요즘에 2가지 학교를 졸업해야 된다. 들이대학교 아님 말고 고등학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럽니다. 이 미시적인 동기를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현실, 그 평균의 경로를 흡수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이 둘을 잘 결합시켜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음향예술대학교에 접수개원으로 취직을 해요. 접수개원.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장비를 다루는 게 아니라 사무 업무를 보조를 하는 거를 먼저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임시직이겠죠. 그래서 좀 불안정해요. 소득이 불안정하고 임시직에서 불안정한데 그래서 표준 경로에 비춰보면은 약간은 무모해 보일 수 있고 무예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들의 시선에 개념치 않고 자신의 미시적인 동기에 충실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부합한 것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시냐에 따라서 선택이 틀리실 거예요. 그래서 접수개원으로 커리어를 시작을 해요. 첫 번째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장비의 지식을 갖추게 되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로입니다. 그런 말씀 아시죠? 점차 직업적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배우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지만은 결국은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어깨 너머로 배우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 정보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는 그 세계의 트렌드 세터가 되는 거죠. 어떤 새로운 정보냐? 음향계는 아무래도요, 어떤 직업적인 안정성이 그렇게 높다고도 생각되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 날 교수가 한 학생과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는데 어떤 내용이냐? 정비기사라는 직업이 그러니까 음향 장비를 고치는 거예요. 그 음향 장비를 고치는 정비기사가 그 직업이 음악계에서 고용 안정성이 가장 뛰어나다. 이런 사실을 알게 돼요. 새로운 정보죠. 그런데 이 정비기사가 이 수잔이 갖고 있는 미시적인 동기와 크게 어긋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통 수잔이 눈이 불을 켜고 장비 수리 매뉴얼을 열심히 들여다보기 시작을 해요. 몰입이 되어 있는 거죠. 눈 뜨고 있는 동안 짬이 날 때마다 계속 봤어요. 직장을 출근할 때나 화장실에 갈 때나 어딜 가든지 책을 들고 다녔죠. 접수개원으로 일한 지가 어느덧 8개월 정도가 됐어요. 또 이제 딱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전자공학 녹음 스튜디오 장비의 기본 지식을 웬만큼은 다 익혔어요. 그리고 실제 써먹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에서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러다 어느 날 신문에 음향기술 견습생으로 구한다는 구인 광고를 보게 되었죠. 기회다. 기회를 만난 거죠. 저희가 여러분 보세요. 이게 견습생이에요. 인턴이거든요. 어떤 확실성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유명한 업체여서 지원자들이 대거 몰려들었는데 그 많은 지원자 중에서 바로 수잔이 뽑힌 거예요. 그 절실함이 통한 거죠. 제가 뽑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확실한 건 제가 면접을 아주 열성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열성적이었을까요? 미시적 동기, 미적 동기가 얼마나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 자리를 정말 절실히 원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견습생 자리는 그렇게 역설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은 제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하게 원했냐. 여러분 견습생 자리는 그냥 인턴이라고 했죠. 아무리 좋은 기업의 견습생 인턴 자리라고 할지라도 수자는 원하는 그 열정이 어마어마하게 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열성이 그 현실을 뚫고 가는 실력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정말 원하는 이키가이 원,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내가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정말 열성을 갖고 있는 분야가 뭔지, 그 왜 열성이 중요하냐, 왜 미시적인 동기가 중요하냐, 그 미시적인 동기는 현실의 험난한 산을 넘게 하고 꾸준함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시적인 동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현실의 장벽이 부딪혔을 때, 장애물이 부딪혔을 때 쉽게 포기하고 만다는,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오래지 않아 사람들이 그 미시적인 동기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결국 상근직을 얻게 되고 정규직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정비기사가 됩니다. 보통 남자만의 전유물 세계에서 여성 정비기사가 되었고, 그러니까 나이와 시기는 여러분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미시적인 동기를 줬느냐 안 줬느냐 문제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냐, 자아 성찰을 하고 메타인지를 갖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나 미시적인 동기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갖고 있어요. 어떤 걸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뭔가 내가 강박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뭔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마이크로하고 사소하고 하찮을지라도 모르지만 분명히 좋아하는 게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한번 찾아보시는 그런 시간을 갖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누구나 미시적인 동기는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미시적인 동기는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그 미시적인 동기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미시적인 동기를 잘 포착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 내용은 여러분 뭐예요? 미시적인 동기는 갖고 있고 그거를 비즈니스화 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이걸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미시적인 동기를 갖고 있고 그거를 여러분이 비즈니스 할 수 있다는 거를, 이거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 미시적인 동기를 갖고 우리가 성공을 하면 너무 좋아요. 왜 좋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하는 거고, 남들 보기 안 좋아 보이지만은 나는 좋아라는 거란 말이에요.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정성이 그냥 절로 묻어나는 거예요. 그 진정성이라는 게 세상에 표출이 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그리고 성취감이 남달라요. 내가 정말 하고 싶고 하고 좋아하는 걸로 성공을 했으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내 통장에 100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어. 내가 돈 한 푼 안 받고 이 일을 하고 싶어. 그래서 이 미시적인 동기는 궁극적인 행복적인 자아 실현의 행복과 맞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다크호스들이 무수히 많아요. 어떤 분야든 1등을 하면은 세상에 인지적 독점이라고 해서 기하급수인 부가 쏟아져요. 꾸준히 노력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 꾸준함이라는 걸 말씀드렸고, 이 미시적인 동기를 결코 간과하거나 남들이 뭐라고 해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돈을 먼저 쫓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그렇게 미시적인 동기를 쫓다 보면은 돈이 따를 수 있는 인물, 돈이 처음에는 적게 벌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미시적인 동기를 꾸준하게 찾고 인지적 독점을 하는 순간 기하급수적으로 수입들이 늘어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성취를 원하길 원하고, 저희가 월천인분들이 잠자는 시간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부가적으로 만들어서 미시적인 동기를 찾는 요소로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하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